네,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청코너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홈코너에는 천하람 미래통합당 순천각 조직위원장입니다. 젊은 정치인의 시각으로 맞붙는 치열한 토론 오늘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대남 비방 관련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에서 문 대통령까지 겨냥한 비판 나왔습니다. 날로 대남 비방 수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엔 북한이 연락사무소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 박성민 대변인께 여쭤봐야겠죠. 남북관계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예.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설이 한창 돌 때부터 네네. 좀 남북 관계가 좀 냉전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남과 북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북한은 굉장히 좀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도 크지만서도 동시에 좀 냉정하게 대응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정적인 판단을 좀 배제를 하고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정적인 판단을 할 때가 아니고 냉정해야 된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거야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근데 그런 역지사지와 이해력이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만 너무 크신가. 네. 그 반의 반 정도라도 저희 통합당한테도 그런 이해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오히려 역지사지나 이해나 이런 거 물론 좋지만 우리가 너무 좀 너무 이해해주는 태도, 사실 좀 세게 말해서 좀 굴종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좀 세게 나오는 원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아무리 우리가 서로 평화로운 분위기 다 좋지만 어느 정도 선은 그어야 되는 것 같은데 김여정 이렇게 제1부부장 얘기하자마자 저희가 바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된다. 먼저 저희가 이야기하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은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연 그 선은 어디에 긋고 있는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 문제를 두고요. 오늘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 또한 엇갈렸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 전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위협적인 말이 한번 나오면은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갖다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아주 절제 없는 발언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네. 박성민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려다가 말았습니다. 그 말씀한 천하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종이다. 방금 이제 순응하는 태도 이런 식의 발언, 그 단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결국에는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네. 결국에 남북 관계조차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 정도는 건강한 이의 제기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없이 이렇게 굴종한다 혹은 순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 자국민의 평화와 남북 관계의 상호 보완적인 그 관계성을 굉장히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정쟁에 불과한, 정쟁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선택하신 단어가 좀 정쟁을 일으키는 단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와 야당의 역할이 또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한 국가 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좋은 멘트만 나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 물론 중요하지만 원칙이 있는 평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청와대와 여당만 지나치게 평화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그런 방식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건전한 비판을 야당이 해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북한도 또 그 부분 신경을 쓸 것이고 서로 저희가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늘 우리가 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의 코멘트도 동감하시는 국민들이 꽤 많으실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안보,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특히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합당에서 남북 관계에 끌려다닌다. 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남북관계가 현재도 교착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제안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이것이 결국에 정치가 국민들에게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감만 조정하고 대안은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불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요. 네. 네, 박성민 대변인께 잠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면서 담화를 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럼 금지법까지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비난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법안 가지고 사실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당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것이 북한이 던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바로 받아서 법안을 제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인데요. 네. 저는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물론 북한의 반응 역시도 입법을 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북 전단 살포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은 악영향, 즉 외교적인 요소를 떠나서도 접경 지역 국민의 그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이제 법안 제정의 얘기가 나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너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을 옥죄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반응을 보더라도 이 대북 전단이 북한 입장에서도 꽤 중요한 이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협상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보면 남한의 실상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또 순기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남한 주민의 뭐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북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뭔가를 얻어내기도 전에 우리는 뭔가 얻기도 전에 우리 무기를 다 그냥 내줘버리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들고 그럼 과연 우리 정부는 지금 보면 사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도발을 굉장히 점점 강화하고 있거든요. 4일에 담아내고 5일에도 규탄하고 6일에도 군중 집회하고 네. 쭉 올리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북한 측의 주장을 계속 듣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선은 없는 건가? 저는 그 부분 사실 되묻고 싶습니다. 네. 네, 선을 긋다 안 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 상황에서 적절한가 저는 그것이 가장 의문이 들고요. 네.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위를 점하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우위를 점하고 말고를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남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좀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과연 우위를 점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충분한 논의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답이고 해법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계속 팽팽하게 좀 갈리는 문제긴 한데 한 가지 더 지금 북한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건 좀 각각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야당 측에 물어볼게요. 지난 6일 현충일 행사 있었잖아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였어요. 그런데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생존자와 유족이 배제됐다가 이제 실수였다 이렇게 해서 다시 참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과연 실수였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거든요. 네, 전혀 실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네. 저는 약간 오히려 마음 아픈 것이 이런 것이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정말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당사자인 유족분들께도 더 큰 상처를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럼 솔직하게 이번에는 그러면 코로나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시든지 대통령이 주관하시는 현충일 행사에서 연평해전 천안함 생존자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라는
어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코멘트는 더 큰 상처를 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을 것이다. 네, 일단 정부가 내놓은 공식적인 입장은 행정적인 실수였다라는 지점이었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 그리고 실망감을 제기하시는 국민들 혹은 여론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제 입장은요. 목숨 걸고 나라 지킨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예우를 다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정부도 청와대도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갈수록 심화되는 북한의 대남 공세 그리고 정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한 걸까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셔야죠. 네.